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식이요법의 자폐와 치매의 개선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식이요법을 했을 때 그 개선 효과가 어, 나타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약물과 식이를 했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어, 약물이 효과가 크고 또 매우 빠르다. 이제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물은 항상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사용을 하는 것은 효과가 수치로 어,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험을 했다고 하는 것이 효과가 100%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과가 60%, 50%가 되더라도 수치로 나타나면은 우리가 그것을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주는데요. 시기는 그에 비해서 어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지가 않습니다. 또 약물과 비교한 실험도 거의 없습니다. 어, 주된 이유는 이 약물은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판매를 해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시기는 그런 구조가 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거대 제약회사들은 설사 시기를 통해서 약물보다 더 큰 효과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조적으로. 또 하나는 그렇다면은 시기가 왜 약물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나 하는 어떤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체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경이다, 신경세포다. 신경세포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신경세포의 모식도인데요. 수상돌기가 있고 축색이 있고 세포체가 있고 시냅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경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요한 성분인 지질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질이라는 것은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을 총칭해서 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질에서도 필수 지방산들이 있죠. 필수 지방산에서도 오메가6가 있고 오메가3가 있습니다. 또 특히 이 신경세포에서 중요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또 여기서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고 칼륨 이온이 나가야 되는데 이런 나트륨과 칼륨 이온도 중요하죠. 또 염화 이온도 중요하죠. 말단에서는 칼슘 이온이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칼슘 이온의 농도도 중요합니다. 또 여기서 신경 전달 물질이 방출되는데 대부분이 아미노산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제대로 된 또 건강한 뇌신경 발달을 위해서는 지질도 필요하고 필수지방산 오메가6도 필요하고 오메가3도 필요하고 콜레스테롤도 필요하고 칼슘도 필요하고 나트륨도 필요하고 칼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아미노산도 필요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수들 중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이 신경세포가 활동 전이를 제대로 만들 수가 없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울, 자폐, 치매, 또 정신분열증, 과대망상증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울은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를 흔히 사용하는데 그 우울증 약물로 한 가지만으로 우울증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효과가 생기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우울증 약물, 지금 임상에서 쓰고 있는 우울증 약물의 상당수들은 부작용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구토, 무기력 또는 불임, 심지어는 자살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부작용들이 있고 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50%도 안 되고 효과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2주 이상 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물 중심으로 처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식이요법은 음식 하나로서 수십만 가지, 수만 가지의 복합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그 시간과 효과가 약물을 사용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매우 강력하고 빠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자폐와 치매에 있어서 식이요법은 약물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선행 연구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나라는 치매 인구가 매우 급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치매 인구가 73만 명인데요. 2060년에는 332만 명으로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례해서 부담되어야 하는 비용도 16조 원에서 106조 원으로 급격히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 비용은 7배, 치매 인구는 4배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치매 환자 하나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병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노령 인구가 같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고령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치매는 나이가 많이 먹을수록 점점 급증을 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과 함께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자폐아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폐 범죄성 장애가 2000년도에 6.7%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150명 중 1명으로 나타났는데요. 8년 정도 지났죠. 8년 이후 2008년에는 11.3%로 88명 중에 1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질병들이 증가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알아보면은 먼저 글리포세이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농약입니다. 제초제. 제초제가 1995년에 GMO, 글리포세이트 저항성 GMO 작물이 개발되고 그럼으로써 글리포세이트가 급격히 사용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빨간 선이 글리포세이트 사용량입니다. 그런데 자살 경향성이 똑같이 비례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살 경향성이 미국의 경우 0.2명이었는데요. 대략 1995년에 2009년에는 거의
6배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살은 우리나라가 세계 1위를 지금 60세 이상,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 1위가 지금 10년째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10년째 1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글리포세이트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 데이터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R값이 0.95인데요. 제곱을 하면 0.9981. 거의 90% 이상은 자살이 글리포세이트가 자살을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금 보면은 2000년에 1.514명이었어요. 1.514명이었는데 2009년 거의 이제 10년이 돼가지고 13.933명이 됐습니다. 1514명에서 13,933명이 됐네요. 거의 9배 정도 증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자폐아가 지금 10년 사이에 9배가 증가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더 이제 많이 증가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자폐 증가도 글리포세이트 사용량하고 이제 똑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95년에 이제 GMO가 글리포세이트 GMO가 FDA에서 승인이 나가지고 사용량이 급격히 이제 증가를 하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자폐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폐아가 글리포사이트와 거의 똑같이 곡선을 따라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글리포사이트는 WHO에서 2015년에 발암물질로 지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용되는 상당히 많은 농약들에 글리포사이트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2분의 1을 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폐 발생 원인은 거의 대부분이 원인 불명이에요. 선천적이 22.3, 원인 불명이 63, 더하면 거의 85%, 85.7%가 되는데요. 발생 시기를 보면은 돌 이후가 92.2%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정상인데 이 시기에 돌이 지나면서 이제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주된 이유는 시기, 이때부터 이제 시기가 이제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방 접종입니다. 예방 접종을 하게 되면서 18개월까지 예방 접종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때 알루미늄이 누적이 되면서 정상적인 아이들이 자폐 증상을 보인다.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백신에 대해서 잠깐 보면은 백신을 구성하는 건 크게 4가지인데 항원, 보존제, 면역 증강제, 첨가제 이렇게 있습니다. 항원은 병원체 조각이고요. 보존제는 수은들, 페놀, 또 면역 증강제는 알루미늄, 첨가제는 여러 가지 단백질들, 심지어는 죽은 태아의 알부민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스케줄을 보면 태어나자마자 B형 간염 주사를 맞게 되고요. 18개월까지 상당히 많은 백신들을 맞게 되는데 이때 맞는 양이 4,925 마이크로그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1983년에 이만큼 대략 20회 정도 맞았는데 지금은 거의 70회 이상 맞고 있고 그만큼 알루미늄이 증가를 해서 인체에 누적이 됐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특히 자폐가 증가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알루미늄은 가바라는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를 교란을 시켜서 자폐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바가 억제성이라서 활동 전이가 내려가게 되는데 알루미늄을 가하면은 그 활동 전이 내려가는 게 더욱 깊어지고 시간도 훨씬 길어지게 된다. 이래서 자폐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식물성 케톤식입니다. 식물성 케톤식인데요. 동물성을 쓰지 않고 케톤을 생성하는 식이라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탄수화물은 줄이고 대신 지질 섭취량을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식물성으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건 이제 밥이죠. 밥, 쌀, 밀가루, 떡, 국수, 라면, 이제 과자 이런 것을 이제 줄이는 거죠. 대신 콩, 또 호두, 잣, 피칸, 캐슈넛, 마카다미아, 브라질넛 이런 거는 이제 섭취량을 증가를 늘리는 거죠. 이제 자세한 메커니즘은 저번 시간에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되면 지질이 지방이 간으로 가서 지방이 케톤체라는 영양소 형태로 변합니다. 좀 이따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면 이제 이 케톤체가 여러 가지 이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사례를 드리면은 사례 첫 번째, 이제 두통이 있어서 항상 두통약을 가지고 다니던 이제 티모라는 약물을 가지고 다니던 여성이 템페를 먹은 지 하루 뒤에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템페는 이제 콩을 발효시킨 거거든요. 콩은 이제 칼로리로 따지면은 대략 한 56%, 60% 정도가 지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콩만 먹어도 케톤식이 되는데요. 사례 두 번째는 남성인데요. 60대 초반인데 발목을 수술한 후에 부어있던 이제 남성이 템페 섭취한 다음에 일주일 만에 붓기가 없어졌어요. 이제 수술한 다음에 항상 부어가지고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몸무게가 1.5kg까지 함께 빠졌습니다. 얼굴 표정도 상당히 좋아졌고요. 피부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제 신장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했죠. 신장 하나 떼어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신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항상 몸이 부어 있으셨어요. 여성이. 이때 6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데요. 근데 이제 식물성 케톤식, 그러니까 콩하고 이제 견과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시기를 하고 밥을 이제 거의 이제 한두 숟가락 이렇게 드셨는데 붓기가 없어졌죠, 몸에. 그래서 항상 신발을 부어 있어서 한 치수 큰 걸 신고 다니셨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신발이 헐렁해져서 넘어졌다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압약을 드시던 여성 노인 그리고 남성 노인도 계시는데 식물성 케톤식 이후에 혈압약을 점점 이제 조금씩 줄여나가서 결국은 먹지 않고 정상화가 됐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0대 초반인데요. 이 여성인데 혈압약을 먹고도 175mHg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 콩밥을 해가지고 콩만 위에 걷어 드시고 견과류를 섭취를 하고 일주일 후에 130으로 이제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어, 이것만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시기를 통해 가지고 뭐 몇 개월, 몇 년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유전자가 이제 단백질을 만드는데요. 이 유전자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스위치가 이제 영양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가 발현을 하는데 짧으면은 2시간, 아무리 길어도 이틀이면은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즉, 시기를 통하면은 시기의 수만 가지 성분들이 인체의 전반적인 유전자의 스위치를 다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후성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세한 메커니즘은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피제네틱스. 에피는 이제 위에 있다, 어버브 라는 뜻이잖아요. 유전자 위에 있다, 스위치다 이런 뜻입니다. 사례 보고를 하면은 만 21세 여학생인데요.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정도 됐었는데 일주일간 완전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들은 이제 고기를 먹지 않고요. 육류를 안 먹고 생선도 먹지 않고 계란도 먹지 않고 우유도 먹지 않고 순 식물성으로 현미콩밥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현미콩밥. 그리고 다양한 채소, 이제 과일을 섭취를 했는데 일주일간 했을 때 중성 지방이 채식을 하기 전에는 98이었는데 44로 무려 55%가 감소했습니다. 혈당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총 콜레스테롤은 145에서 107로 26%가 감소했습니다. 또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거의 변화가 없고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이 85mg 데시리터에서 57로 32%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성 호르몬이죠. 테스토스테론, 이 공격성 호르몬이라고도 하고요. 성력 호르몬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많으면 이제 공격성이 커지고 성력도 증가를 하는데요. 이게 무려 47%가 감소했습니다. 0.58에서 0.31로. 근데 코티졸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스. 이게 많아지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이제 코티졸이 증가를 하는데요. 면역계도 억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 결핍도 일으키는데 9%가 감소했습니다. 반면 성장 호르몬은 0.07에서 3.15로 44배가 증가했어요. 여성 호르몬은 7%.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은 폐경기 전에 많으면은 이제 암, 유방암이 특히 이제 위험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를 통해서 인체의 생리가 변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는다. 일주일이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지금 중성지방이 일주일만에 55%가 감소했고 콜레스테롤이 26%가 감소했어요. 제가 아는 안에서는 부작용 없이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약물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식물성 케톤식을 한 이후에 자폐가 개선된 이제 사례를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신경세포가 제대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이 흥분성 신경과 억제성 신경이 적절히 이제 있어야 됩니다. 자세한 메커니즘은 저번 유튜브에서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흥분성은 글루탐산이 70%를 차지하고 이제 가바는 억제성인데 흥분성과 억제성이 적절히 조절을 하면은 이제 흥분하지 않고 이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글루탐산 시냅스 전에서 시냅스 후 세포에게 글루탐산 수용체가 가면은 억제성이 흥분성이 발생을 하고요. 또 가바는 오히려 이제 억제성이 발생한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빨간 게 이제 흥분성이고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게 흥분성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억제성인데, 이 흥분성과 억제성이 잘 조율이 돼야지 전체적인 기능을 잘한다. 특히 여기 변연계 주위에 흥분성과 억제성이 아주 치밀하게 돼 있는데 이 감정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우울이나 불안, 또 학습 이런 걸 이제 담당하는 쪽이 이 변연계 쪽인데 이 억제성과 신경성이 잘 조절이 돼야 된다. 또 이 앞부분이 이제 안화전두엽 부분인데 이제 인격을 담당하죠.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하는 부분인데 이 부위도 이제 억제성이 많이 밀집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이 이제 여러 가지 흥분성과 억제성이 잘 서메이션 합계가 돼가지고 신경이 이제 전달이 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흥분성과 억제성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이 생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 유튜브에서 설명드렸듯이 탄수화물이 편중이 되면은 글루탐산이 증가를 하고 대신 가바가 줄어드는데 이때 이제 자폐 증상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케토제닉 다이어트, 케톤을 유발시키는 지질 함량을 섭취량을 증가를 시키면 improve behavior, 이제 개선을 시킨다는 거예요. Maternal Immune Activation Model of Autism Spectrum Disorder. 그러니까 자폐 증상을 케톤식이 이제 개선시킨다.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제목을 넣으시면 직접 원문을 보실 수가 있어요. 실험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면역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자폐를 이제 유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면역을 흥분시켜가지고 자폐를 유발을 시킨 다음에 하나는 이제 탄수화물 시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질 중심의 케톤 시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 시기와 케톤 시기를 했을 때 차이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또 하나는 자폐 유발한 그룹도 있고 면역을 가하지 않고 정상 탄수화물 시기를 한 그룹, 그렇게 이제 세 그룹이 되는 거예요. 한 그룹은 자폐를 유발시켜서 탄수화물 시기를 시키고 또 한 그룹은 자폐를 유발시켜서 케톤식을 하고 또 세 번째 그룹은 자폐를 유발시키지 않은 정상 그룹인데 탄수화물 시기를 한 거예요. 쥐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수컷의 경우 보면은 이제 이게 컨트롤이죠. 그러니까 자폐를 유발시키지 않고 탄수화물 시기를 했어요. 근데 사회성이 이제 50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자폐를 유발시켰어요. 삼각형, 거꾸로 된 삼각형을 인데 실험군인데 자폐를 유발시킨 다음에 탄수화물 시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성이 확 떨어졌죠. 그죠? 그 다음에 자폐를 유발시킨 다음에 케톤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회성이 오히려 정상쥐보다 더 높게 나타난다. 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정상쥐보다 자폐를 유발시킨 쥐인데도 케톤식을 하니까 오히려 사회성이 더 높게 나타났어요. 사회적 접촉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파란색이 탄수화물 시기를 하는 정상쥐인데 자폐를 유발시킨 쥐임에도 케톤식을 하니까 오히려 사회적 접촉이 더 많아지더라. 이제 이 그림입니다. 역시 이제 이번에 자폐 증상인데요. 지금 자폐를 유발시킨 쥐는 자폐 증상이 계속 시간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폐를 유발시키고 케톤 시기를 한 그룹은 정상 대조군하고 거의 똑같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번에는 쥐를 가지고 한 실험이 아니라 실제 어린이를 대상으로 자폐 행위를 하고 있는 어린이에게 캐턴 시기를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몇 명을 했냐면 30명을 했어요. 나이는 에이지가 4살부터 10살 사이고요. 시기는 6개월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알아봤습니다. 직접 이제 논문에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자폐 스케일 해가지고 대략 15가지 항목을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실험은 이제 이런 순서로 했는데 총 30명을 했고요. 남학생은 16명, 14명은 여학생. 30명 중에 7명은 이제 캐턴 시기를 이제 하기가 어려웠어요.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실험에서는 동물성, 그러니까 비계, 버터 중심으로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헌에서 나타나는 게 너무 어렵다. 장기간 하긴 그런 중도 탈락자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23명으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23명 중에 60%인 18명이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16.6%는 이제 중간에 중도 탈락 했고요. 18명 중에 2명은 매우 개선 효과가 컸고요. 8명은 보통 개선 효과가 있었고 8명은 약간의 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폐 증상이.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이제 순서이고요. 그래서 significant improvement 매우 주목할 만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2명이고요. 또 보통 점수가 이제 8점에서 12점 정도 올라간 거죠. 자폐 개선이 8명. 또 2점에서 8점 정도만 증가한 학생은 어린이는 8명. 이제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금 그 마우스 실험하고 이 선행연구 2편을 제가 유튜브로 올렸는데 어떤 이제 자폐 어린이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가 이제 템페를 주문을 하셨어요. 긴가민가 이제 하신 거겠죠. 했는데 2월 27일 날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1월 31일부터 키토 템페를 시작을 해가지고 대략 한 달 정도의 증상을 저에게 개선 효과를 카톡으로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다른 분들에게 알려도 될까요? 여쭤봤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립니다. 성명은 이제 미상으로 하고요. 연령은 만 9세고 여자 어른입니다. 이제 2020년 오늘이 7월 20일이잖아요. 1월 31일 날 키토 템페를 시작을 했어요. 시기를 아침에 귤 2개, 오후 4시에 템페 110g. 이제 템페 한 개가 대략 이제 200g이라고 써 있는데 실제로는 220에서 한 240g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을 이제 먹이신 거예요. 코코넛 오일은 MCT 오일이라고 해서 미디엄 체인 트리글리세라이드라고 해서 중쇄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나중에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MCT 오일은 간 문맥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가거든요. 간으로 가서 바로 에너지 대사를 일으켜요. 그에 비해서 이제 장쇄 지방산은 보통 식용유들은 이 간문맥, 모세혈관을 통해서 올라가지 않고 림프관을 통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간으로 가지 않고 말초 혈관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경로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소금을 이제 좀 뿌려줬죠. 천일염이겠죠. 이제 케톤식은 콩이나
견과류로 주로 이용하는데 칼륨 성분이 나트륨에 비해서 매우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넣어줘야지 1대1 밸런스로 돼서 잘 흡수가 되고요. 설탕을 이제 좀 뿌려줬어요. 약간 이제 달짝지근하게 이제 만들었고요. 파프리카를 반절, 우유는 주지 않고요. 엄마가 이제 걱정을 했겠죠. 처음 이름도 이상한데 잘 먹을까 걱정했는데 반절 먹고 반절을 남겼어요. 잘 먹은 거죠.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칼로리가 매우 어, 이제 고영양소이기 때문에 균형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한 두세 조각만 먹어도 든든하죠. 부담 없이. 그 다음에 저녁에 김밥에 넣어줬어요. 김밥 재료에 템페를 구워서 넣어줬는데 템페가 이제 말랑말랑하게 햄처럼 이제 사용할 수 있잖아요. 어, 그리고 이제 구우면은 고소하죠. 그랬더니 다 먹었어요. 이게 이제 첫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일, 이제 5일 정도, 5일째죠. 이제 그죠? 2월 1일부터 2월 1일께 있네요. 이제 그 다음날 2월 1일 날 아침에 귤 3개, 사과 반쪽, 이제 템페 구운 걸 줬어요. 어제보다 구운 걸 잘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월 2일은 템페 주먹밥을 해줬어요. 템페를 이제 잘게 이제 채를 썰어가지고 야채, 고기 조금 볶아가지고 같이 주먹밥을 해서 먹었어요. 우유와 과자 일체 금지했고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일째 2월 3일 날 아침에 템페, 생선살, 야채 볶음밥을 해줬어요. 그리고 들기름. 들기름은 이제 오메가3가 풍부하잖아요. 넣었고요. 간식으로 오이 반절 넣었고요. 칼로리가 거의 없죠, 채소들은. 우유 반컵, 락토 프리, 요플레 1개, 트리 엔자임과 유산균을 계속 먹였다. 그런데 이제 4일째잖아요. 치료센터 가는 도중에 언어 끝나고 집에 갈 거야 라고 발음을 이제 정확하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장을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빈도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기를 했을 때 이러한 신경학적인 건 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4일 날 5일째 아침에 템페로 이제 볶음밥을 해줬고요. 점심 때 템페 김밥을 해줬어요. 그리고 미역국에다가 이제 템페를 넣었어요. 문장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그런데 얼굴에 알레르기인지 두드러기가 이제 약간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세포 안에 노폐물 같은 것들이 이제 세포가 깨끗해지면서 케톤체가 들어가면 이제 약간 오토파지, 그러니까 세포 내 쓰레기를 분해하는 과정이 이제 촉진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가 이제 건강해지면서 세포 내부에 저장해 놨던 쓰레기들이 방출이 되면서 이제 혈액 속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수용성은 이제 소변으로 나타나고요. 소변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지용성은 이제 장으로 가게 됩니다. 장으로 가서 섬유소와 잘 흡착을 해서 이제 배변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섬유소가 부족하면은 이 장으로 갔던 게 다시 이제 흡수가 되는데 이걸 장간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톤식에 있어서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런 섬유소를 잘 섭취를 해서 지용성 노폐물들을 잘 걸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가지고 계속 이제 노폐물을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월 6일 짜증이 많아졌어요. 감정 조절이 이제 어려워지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 이제 소금의 양을 너무 적게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뇌세포가 발달을 하면서 뇌세포가 그동안 발달을 못하던 게 이제 억제되어 있다가 시기가 이제 제대로 들어가면서 뇌세포가 발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정이 발달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8일, 이제 9일째죠. 물을 충분히 마셔서 그런지 사흘이 지나니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게 없어졌어요. 언어 좋아진 게 이제 느껴져요. 인지 끝나고 홈플러스 갈 거야. 생활 인지도 좋아졌는데요. 이제 엄마가 혼잣말로 이제 바지 좀 똑바로 입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니까 이 어린이가 똑바로 옷 매무새를 고치고 젤리 먹으면 안 되는데 했더니 눈을 마주보고 조금만 먹어 라고 이제 했어요. 눈을 마주쳤다는 건 이제 사회성이 증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열흘째 에버랜드에 이제 아빠하고 놀러 갔는데 누구누구 거는 도시락, 야채 템페 볶음밥하고 쌀국수 조금을 했어요. 이제 자폐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반복된 동일한 행동을 이제 반복하는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장소도 동일한 이제 곳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것도 짜증내지 않고 캐리비안 베이 지나갈 때는 워터파크 가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았지? 이제 아빠가 다음에 오자라고 이제 말을 하니까 회사 안 가? 라고 이제 물었어요. 아빠한테.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겠죠. 그래, 회사 갈 때 오자. 라고 이제 답을 해줬어요. 15일. 짜증의 강도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걱정이다. 뭐가 문제인지. 감정이 이제 발달을 하는 거죠. 그동안 눌러왔던 게. 그 다음에 이제 19일째 아침에 코피라고 해서 봤는데 이제 코피가 흘리고 있었어요. 지혈을 해줬는데 많이 안 나와서 계속 나와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멈췄어요. 남편이 안쓰럽다고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다 떴다. 이게 설탕 덩어리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죠. 저도 아이스크림 이제 좋아하는데요. 2월 19일 박사님께 문의했더니 천일염을 충분히 섭취해줘야 된다. 짜증이 소금량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 날도 코피가 났는데 어제보다 양이 줄었다. 그 다음에 21일 율동 동요를 보고 있다가 싫어요 부분이 나오자 책을 가져와 똑같은 단어 싫어요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나를 쳐다봤어요. 엄마를 쳐다봤어요. 맞다고 칭찬해줬어요. 22일 언니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트램블린 실내 놀이터 가기 전에 바나나 킥과 주스 젤리 이거 설탕이잖아요. 포도당 탄수화물 먹지 않게 했어요. 잘한 거죠. 절대 먹지 말아야 된다고 약속하고 갔지만 걱정이 되긴 했다. 그런데 가서 진짜 안 찾아서 놀랐다. 자기 이제 제어 능력이 이제 생긴 거죠. 가바가 어, 잘 이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잘 뛰어놀고 잘 참았는데 케이크를 먹고 싶어하며 조금만 먹는다고 해서 한 조각 먹게 했습니다. 더 먹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엄마가 말하니까 그냥 참고 놀았어요. 자기 전에 어디 갔다 왔는지 잘 기억을 했어요. 이제 가바가 이제 뇌 시냅스들을 이제 촉진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3세 미만의 이 가바 생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랑 놀았는지 이름을 다 말했어요. 23일 롯데월드 다녀왔고요. 도시락, 템페 김밥 야채만 넣어줬어요. 남편이 아이스크림과 젤리를 사줬다고 합니다. 24일 템페 구운 거, 사과 반쪽, 호두, 네, 템페 주먹밥, 짜증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25일 박사님 동영상을 보니 하루 한 끼라도 템페로 케톤식을 하면 좋습니다. 한 끼라도 먹이려고 합니다. 아침에 템페 구운 거, 점심때 생선살 템페 야채 볶음밥, 저녁에 볶음밥. 대화가 짧지만 이제 가능해졌어요. 누가 말한다. 퉁퉁이 울어 했더니 엄마가 왜 울어? 라고 물어봤는데 슬퍼서 울어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왜 슬퍼? 라고 물어봤는데
아기가 눈이 안 와서 슬프대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이제 문장이 이제 대화가 정말 된 거죠. 밥량을 이제 줄여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는 3분의 1, 늘 먹던 거 3분의 1 정도로 줄이려고 하는데 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늘 먹던 거 이제 밥이 한 그릇을 이제 먹었잖아요. 그동안. 그러면 밥량을 3분의 1 정도만 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이제 콩이나 견과류, 종실류 이런 걸로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템페는 콩을 발효시킨 거니까 템페를 하면 해도 되겠죠. 템페는 이제 발효를 시키니까 소화 과정이 더 줄어든 거니까요. 과일도 탄수화물이 높던데 사과를 계속 먹어도 될까? 뭐 괜찮아요. 한 두세 조각 정도는. 두유를 만들어 먹임. 그쵸? 지금 시판되는 상업용은 설탕을 너무 많이 넣었죠. 그리고 유화제를 넣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콩, 호두, 호박씨. 호박씨는 이제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갈아서 줬어요. 너무 걸쭉해서 물과 소금을 줬더니 반절을 마셨어요. 산책을 했고요. 27일. 국수 먹고 싶어. 뭐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엄마가 이제 이 내용을 써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모든 이제 자폐 어린이가 4일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거라고 이제 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만 이것들이 이제 어떤 정규 분포도를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오차는 있을지 몰라도 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 논문도 Keton Body as a Therapeutic for Alzheimer's Disease. 이제 알츠하이머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증가하는 치매 원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케톤체가 치료제로서 이제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 이유는 이제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케톤체라는 게 기본적으로 화학 구조가 이제 알킬기가 있고 알킬기가 두 개이고 카르보닐기가 있는데 이게 수용성이기 때문에 수용성 상태인 혈액을 잘 흐르고요. 지용성 막을 잘 통과를 할 수 있어요. 여기 알킬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원인이 추정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케톤체 자체가 이제 가바를 증가시킨다는 거죠. 가바를 증가시켜 가지고 뇌세포의 발달을 촉진하고요. 또 세 번째 이제 케톤체는 활성산소량을 적게 만들어요. 활성산소. 포도당보다 활성산소를 훨씬 적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보호가 되는 거죠. 자체적으로. 또 케톤체는 오토파지는 이제 세포가 스스로 세포 내에 있는 쓰레기를 이제 분해를 해서 세포 스스로 이제 건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세포 내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치매 알츠하이머 질병을 이제 개선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리버 간이잖아요. 간에서 이제 여기 지방세포, 피하에 있는 지방이 이제 분해가 돼가지고 유리지방하고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데 이제 유리지방산, 프리페리에시드가 유리지방산이 아스틸코에로 변하는데 TCA 사이클로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이게 베타 하이드록시 부틸산이라는 케톤체로 변환을 해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통과를 해서 뉴런, 이제 아스트로사이트, 성상세포로 이제 들어가 가지고 이제 아스틸코A가 베타 하이드록시프트일산이 다시 아스틸코A로 된 다음에 이제 TCA 사이클을 거쳐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케톤 시기가 뉴로 프로텍션, 신경을 이제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라는 이런 연구들이 이 레퍼런스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이건 뒤에 이제 출처들이 뒤에 다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이제 보고가 됐어요.
정말 많은 연구들이 보고가 돼 있고, 마우스 실험도 있고, 세포 실험도 있고,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보고드렸듯이 이제 탄수화물하고 이제 탄수화물 시계와 케톤식. 탄수화물 시계는 이제 지금 늘 먹고 있는 것처럼 밥을 먹는 거하고 케톤식을 하면 훨씬 밝죠. 그 혈액 흐름이 이제 많아졌다는 거, 빨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포살라머스 시상하부에서도 이제 혈액량이 훨씬 늘어나가지고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신경 내분비 세포잖아요. 신경 내분비. 신경 세포처럼 활동 전이도 만들고 호르몬도 만들죠. 그래서 이제 시상하부가 이제 인체 내분비계의 지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혈액이 많이 흐르니까 잘 흐르니까 이제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또 mTOR도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토파지가 이제 증가를 하고요. 또 이제 치매 개선 효과는 문장 이제 만드는 걸로 이제 많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다가 이제 적절한 낱말을 집어넣게 하는 거죠. 실험 하이드록시 부틸산, 베타 하이드록시 혈액 내에 있는 케톤체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문장 만드는 능력이 이제 개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개선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설명을 드렸던 일주일 만에 이제 인체 효과가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걸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현미 이야기를 많이 해요. 현미 이제 좋죠. 그런데 이제 탄수화물이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섬유소에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추론이 되는데요. 1만 년 전에 농경사회가 시작이 되면서 농경사회 1만 년 전에 농경사회 이전에는 섬유소 비율이 25% 정도였어요. 이제 원시인들은. 그런데 1만 년 전에 신석기 농경 사회가 되면서 이제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12% 절반이 이제 줄어들게 된 거예요. 26%, 25%에서 12%로.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섬유소 비율이 6%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다시 또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00년 전에 룰러밀이 만들어지면서 0.15%가 됐어요. 그러니까 1만 년 사이에 섭취량이 10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섬유소가. 그러면 이 섬유소가 줄어든 게 어떤 효과를 가졌냐 하면은 이 장 내에는 유익한 균들이 있는데 이런 섬유소를 이용해서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시인들은 25%잖아요. 칼로리의 20% 정도를 섬유소가 만드는 단수의 지방산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시인들은 최소 에너지의 25%는 지방으로 공급을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견과류, 종실류 등을 먹으면서 칼로리를 지방으로 많이 공급을 했다. 그런데 1만 년 전에 신석기 농경사회가 되면서 곡물이 중심이 돼버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탄수화물 과잉이 시작이 됐는데 섬유소가 점점 깎여 나가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섬유소를 섭취를 안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험 보고들을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출처들이 나와 있어요. 출처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인체에 있는 장내균이 어떻게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드는가 그 종류도 나와 있고요.
또 실제로 프로피온산, 프로파놀, 그다음 부틸산 이런 것들은 MCT 오일처럼 모세혈관을 통해 가지고 가문맥을 가가지고 이제 바로 에너지로 쓰입니다. 예,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소화관이죠. 이제 소장에서 영양소가 이제 흡수가 되면은 어, 보통 식용유 같은 또 고기에 있는 포화지방은 장쇄지방산이라 가지고 이 림프관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게 돼요. 림프관을 통해서 흉선으로 가서 바로 말초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중간사슬 MCT 오일 또 이런 짧은 사슬 지방산 이런 것들은 아미노산이나 포도당처럼 이렇게 간을 통해 가지고 간으로 바로 가서 에너지 대사로 쓰여요. 그래서 MCT 오일이나 또 케톤식 견과류를 드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먹고 나서 한 30분이나 뭐 1시간도 있지 않아서 몸이 따끈따끈해진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이런 섬유소 섭취는 중요한데 왜냐하면 세로토닌을 장에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거 5%도 되지 않고요. 이 장에서 95%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에서 만드는 세포가 장 크롬 친화성 세포라는 겁니다. 장 크롬 친화성 세포가 만드는데 이런 장 크롬 친화성 세포가 자극을 받는 게 단세지방산에 의해 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이제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